춘천 캠프 페이지 개발을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춘천시의 독선적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시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22일 고성 세계 잼버리장 일대에서 개막해 한 달간 펼쳐집니다. 특히 산림을 주제로 세계에서 처음 개최되는 엑스포로 국내외 관심이 강원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갑질, 직원 대책 마련과 비상근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노사발전협의회 논의 안건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평창군이 평화 테마파크 착공에 들어갑니다. 평화 테마파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으로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캠프 페이지 개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대규모 개발 사업을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춘천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독선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캠프 페이지가 자리한 근하동 주민들은 춘천시의 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춘천시는 앞서 근하동 일대 옛 캠프 페이지 부지가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산업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춘천시가 혁신지구 사업 공모 전 시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2조 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습니다. 예상 사업비의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총액 2조 4천억 원대 부채가 투입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의회의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것은 육동한 시장의 춘천시가 독선적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시는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 가능성이나 그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자문을 받고 저희가 공청회나 의원 청취를 안 거쳤지만 일단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한 사업비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주택도시공사와 공동출자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으로 향후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1.8%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근하동 일대 주민들도 춘천시가 내놓은 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규탄했습니다. 이제라도 캠페이지가 연계돼서 춘천시의 중축이 되는 하나의 그 노란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네가 휴식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휴식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춘천시는 혁신지구 최종 선정을 위한 본공모 전에는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뗀 가운데 향후 원만한 시민 의견 조율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산림을 주제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엑스포죠.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22일 고성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 산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관심도 뜨거운데요. 최성식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주 행사장 정문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주 행사장으로 들어가면 잣나무 열매 모양의 상징물을 중심으로 전시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처음 만나는 곳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지구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듯한 입구를 지나면 초대형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사방 벽면에 바닥까지 영상이 뒤덮이고
웅장한 배경음악이 더해지며 마치 실제와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는 직접 체험하는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나무를 조경을 통해서 실제 나무를 저희가 그 전시 연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옆 산림평화관의 주제는 평화의 숲. 겸재 정선이 금강산 1만 2천 봉을 수묵으로 그려낸 금강내산도가 실제 숲으로 구현됐고 금단의 땅인 비무장지대의 숲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관에서는 산림의 역사와 다양한 숲의 기능을 만나게 됩니다. 제 옆에 전시된 거대한 나무는 지름이 1m, 길이가 25m에 달합니다. 단풍나무와 소나무, 밤나무 등으로 구성됐는데 산림과 함께 온 우리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가 22일부터 한 달 동안 고성 세계잼버리장을 주 행사장으로 속초와 고성, 양양과 인제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산림을 주제로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엑스포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처음 개최하는 국제 행사이기도 합니다. 행사 개막을 이틀 앞두고 전시장은 모두 정리를 마쳤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익 사업도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이미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가을철 단풍객과 또 저희들이 4개 부행사장과 함께 연계해서 오시는 관람객들을 잘 맞이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130만 명 충분히 이상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주 행사장뿐 아니라 설악권 4개 시군에서도 각종 산림 관련 행사와 지역 축제가 이어집니다. 또 산림과 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심포지엄 등의 학술 행사도 잇따라 개최됩니다.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의 핵심 주제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열리는 세계산림 엑스포가 산림의 가치와 미래,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의 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갑질 직원 대책 마련과 비상근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노사발전협의회 논의 안건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안건을 보면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하는 직원 관련 대책 마련과 본청 당직 운영 개선 등 근로 여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와 함께 남녀 당직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평화 테마파크 착공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평화 테마파크는 2018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은 구 올림픽 메달 플라자에 지어져 올림픽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으로 조성됩니다. 군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불길이 휩싸인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 여주인을 구한 한 외국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바자스코 씨인데요. 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40살 아바자스코 씨. 지난 18일 저녁 자신이 사는 집 바로 옆 식당에서 펑소리와 함께 불이 난 걸 목격했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던 아바자스코 씨 눈에 가게 안에 쓰러져 있는 주인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화재 당시 식당 안에는 60대 여주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폭발음을 듣고 나온 우즈베키스탄인이 불길을 뜯고 여주인을 구조했습니다. 이미 가게 전체로 불길이 번진 상황. 하지만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팡! 이제 나 밑에 발이 밑에 있었는데 할머니 바다인데 쓰러지네. 나 그러면 식당으로 그래 할머니는 앞에 있는데 나와 있는데. 구조에는 성공했지만 할머니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그도 유리에 손과 발을 다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할머니 생각에 몸이 앞섰다고 말합니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이거 할머니는 분이 저래 나 몰라 이게 빨리 그래 식당에 할머니는 남았는데.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지만 이웃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아바자 스코시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농사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에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솟는 인건비에 농가에서는 매번 인력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농번기에라도 이어지는 기관이나 기업 등의 일손은 농가에겐 단비와도 같습니다. 네, 이 어려움 이젠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메우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의 한 산딸기 농가입니다. 지금부터 나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본이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 제거입니다. 농사 규모를 줄여도 여전하다는 풀과의 전쟁. 하지만 올해는 한숨 덜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걸음에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거는 선호가 전부 다 뽑아야 되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하니까 한 사람이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많이 오가고 뽑아주면 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돼요. 농가를 도운 건 마음을 먹은 김해시와 김해 청년센터입니다. 인력난으로 힘들다는 소식에 정기적인 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8월 첫 활동에만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손도 돕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활동까지 펼친 봉사자들. 농가 도움은 물론 참가자에게는 봉사 점수도 주어지는 일석이조 활동에 반응도 좋습니다. 참여했던 인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또 와달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남고 각 김해 농촌에 저희 청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려고 저희 매달 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이나 수확 기간이어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 농촌. 하지만 매년 심해지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매달 이어질 정기적인 일손 자원봉사가 농촌의 어려움을 메우는 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천에 있는 리조트 두 곳에서 투숙객과 직원 등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한 리조트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 직원 16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보건소는 식수와 식재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정밀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홍천군에서는 지난 15일에도 또 다른 리조트에 머물던 투숙객 일부가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강원 퀴즈 트리엔날레 2023이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는 정상급 작가가 조성한 어린이 맞춤형 체험 놀이터로 꾸며져 있으며 캘리그래피,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강원 퀴즈 트리엔날레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휴무일은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동해시의 대표 축제인 동해무릉제가 오는 22일에 개막합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동해무릉제는 전통 문화 중심의 시민화합축제로 동해시의 사계, 빛을 주제로 22일부터 사흘간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되는데요. 22일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찬원과 김필 등 정상급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23일 저녁에는 거미와 코요테의 콘서트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제28회 민둥산 은빛 억새축제가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선군 남면 민둥산 행사장과 민둥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민둥산 가요제, 억새꽃 사진 콘테스트, 민둥산 산상 버스킹, 관광객 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는데요. 해발 1119m의 민둥산은 전국 5대의 억새 군락지 중의 하나로 가을철 억새가 팔보 능선부터 정상까지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